주식시장에 정말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 시장은 당신의 지갑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다. 보통 이 말은 뭐랄까 시장의 변덕 때문에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원래 시장이 미쳐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일종의 핑계나 푸념처럼 쓰일 때가 많죠. 그렇죠. 이 격언이 단순한 푸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이게 오히려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거의 물리학 법칙처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격언은 위로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던지는 아주 집요하고 불편한 질문이 되죠. 질문이요? 네. 좋아, 시장이 비이성적이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당신은 그 비이성적인 시간을 끝까지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말이죠. 조비의 주가 움직임을 이 시장에서의 시간, 또 확률, 그리고 기다림의 진짜 대가가 대체 무엇인지 함께 이해해 보는 겁니다. 조비의 주가가 한때 5달러 근처에서 20달러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치솟았거든요. 와, 4배요? 네,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건 엄청난 성공 사례죠.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그 화려한 결과의 이면을 시간 단위로 아주 잘게 분해해서 그 안에 숨겨진 구조를 파헤쳐 볼 겁니다. 과연 그 4배의 수익이 이 기업에 대한 꾸준한 신뢰가 점진적으로 쌓인 결과였을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했던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4배 상승. 이 말을 들으면 보통은 몇 달에 걸쳐서 주가가 계단처럼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당연히 그랬고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비 주가 상승분의 거의 전부가 단 7거래일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7개월도 아니고요. 네, 7주도 아니고 단 7일이요. 정말 충격적이죠. 네, 전체 상승 기간을 통틀어서 사실상 모든 수익을 결정한 날은 고작 일주일 남짓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결정적인 며칠을 제외한 나머지 수백 일은 어땠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그 결정적인 며칠을 위한 아주 길고 지루한 서막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냥 횡보, 약간의 하락, 그리고 시장의 완전한 무관심. 이게 계속 반복되었을 뿐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마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거 아닌가요? 내가 만약 이 주식을 몇 달 동안 들고 있었다면 내 계좌는 매일같이 파란불이거나 아니면 어제랑 똑같은 숫자를 보여주는 그 지루함의 연속이었을 거라는 뜻이니까요. 그 권태감을 이겨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권태감을 견디는 것이 이 게임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얻는 그런 폭발적인 수익은 투자 한 시간의 길이에 정비례해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시간이 길다고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전체 성과를 결정하는 건 극소수의 결정적인 며칠이라는 거죠. 마치 긴 가뭄 끝에 단 며칠 쏟아지는 폭우가 한 해 농사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해요. 매일 보슬비가 꾸준히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런 수익을 포착하는 게 이건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 폭우가 쏟아지는 결정적인 7일을 잡으려면 쨍쨍 내리쬐는 그 가뭄 같은 수백 거래일 동안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 지루함을 못 견디고 떠나버리겠죠. 아, 이 주식은 끝났다 하면서요. 그렇죠. 단기 투자자들은 보통 사건이 있을 때, 움직임이 보일 때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진짜 큰 움직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사건 없는 날들의 끝에서 폭발하죠. 그 결정적인 7일의 파티에 초대받으려면 수익이 전혀 없던 나머지 수백 일의 지루한 대기 시간을 인내해야만 입장권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그 폭발적인 7일을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호재가 연달아 터졌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토요타의 대규모 투자금 집행, 미국 정부의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기술 육성 행정명령 발표, 미 연방항공청 FAA 고위 인사의 공식적인 지지 발언, 그리고 두바이에서 상용 운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생생공장 2배 확장 완료,
또 경쟁사이자 파트너사인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인수까지. 와, 이렇게만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호재의 폭풍처럼 들립니다. 아, 이러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고 말합니다. 성격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뉴스들 대부분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부가 특정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FAA 같은 규제기관의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새로운 정보가 아닐 수가 있죠? 그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물론 그 뉴스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롭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토요타의 투자금 집행은요. 이미 몇 년 전에 발표했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아,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군요. 그렇죠. 공장 확장 역시 기존에 발표했던 회사의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정부의 육성 기조나 FAA의 우호적인 태도 역시 이 업계를 꾸준히 지켜봐온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흐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을 뒤흔들 만한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회사의 장기 계획, 사전에 공지된 약속들이 자, 보세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뉴스에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시장은 대단한 미공개 정보에 반응했다기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예정대로 현실화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예측 가능했던 그 사실들이 갑자기 주가를 4배나 폭발적으로 움직였을까요? 그러게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가격의 방아쇠를 당긴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네. 시장은 단순히 뉴스가 나오면 즉각 반응하는 정보 반영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제시하는 멋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확률은 대체 얼마인가? 아, 확률. 네. 그리고 그 확률 값을 가격에 매긴다는 거죠.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확률 계산기로 보는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보험사가 특정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매기듯이 시장은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현실이 될 확률을 끊임없이 재측정해서 주가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을 조비 사례에 적용해 보니까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조비의 뛰어난 기술력,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토요타와의 파트너십, 정부의 정책 방향, 생산 인프라 구축 계획, 이 모든 건 주가가 폭등하기 한참 전부터 존재했던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다 있던 재료들이죠. 하지만 시장은 오랫동안 이 요소들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했던 거군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이 될 확률은 아직 5%, 아니면 10%. 이렇게 아주 낮은 확률값을 매기면서 가격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뉴스의 크기나 신선함 자체가 아니에요. 그 뉴스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확률을 재조정하게 만드는 그 순간입니다. 확률의 재조정. 네.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하죠. 하지만 회사가 약속했던 계획들이 하나씩 실행되고 정부나 FAA, 대기업 같은 신뢰도 높은 주체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을 확인시켜 줄수록 시장은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서 확률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확률의 재조정이 뭐 10%, 11%, 12% 이렇게 아주 점진적이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확률의 재조정은 비선형적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비선형적으로요. 네. 마치 댐에 물이 서서히 차오르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오듯이 말이죠.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이거 거의 확실해졌다 로 넘어가는 어떤 변곡점이 있고 그 지점을 통과하면 의심하던 자금까지 한꺼번에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면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봤던 단 7거래일에 집중된 계단식 급등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지금 설명하신 건 확률의 재조정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처럼 들리지만 혹시 이건 그냥 전형적인 스토리 주식의 투기적 광풍은 아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회사의 실체적인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즉 스토리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만들어진 거품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뉴스들은 그저 그 광풍에 불을 붙인 핑계에 불과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합리적인 재평가와 비이성적인 광기는 종종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가 암시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확률을 재조정한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주체요. 네, 투기적 거품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적 심리나 어떤 특정 내러티브의 유행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비의 사례에서 확률을 바꿔놓은 방화세들은 토요타 같은 글로벌 대기업, FAA라는 정부 규제기관, 두바이 정부 같은 주체들이었습니다. 아, 이건 개인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산업과 규제를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우리도 이 방향에 베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재평가의 근거가 개인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훨씬 더 제도적이고 실체적인 주체들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네, 물론 그 과정에 투기적 수요가 일부 섞일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동력은 성공 확률에 대한 시장의 계산법 자체가 바뀐 데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수많은 뉴스들은 상승의 원인이 아니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이미 물이 가득 차서 임계점에 다다른 댐의 수문을 연 방화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그 뉴스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동안 꾸준히 쌓여온 회사의 실행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상승은 항상 예고 없이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모두가 자, 이제 확률이 80%가 되었으니 다음 주부터 오를 겁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기회가 아니겠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다 사버려서 가격은 이미 올라 있을 테고 결국 급등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맞아요. 시장의 효율성이란 결국 모두에게 확실한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네요. 시장 효율성이라는 개념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군요. 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시장이 항상 옳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확실해 보이는 순간에는 이미 가격에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큰 상승은 항상 지루함이 극대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 주식은 가망이 없어라며 포기한 이후에 나타난다고요. 조비 역시 그 기나긴 무관심과 지루함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야 폭발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격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시장은 당신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비이성적일 수 있다. 조비의 사례를 겪고 나니 이 문장의 진짜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건 시장이 미쳤거나 틀렸거나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오히려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논리나 시간 감각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며 그 증거가 쌓일 때까지 확신을 유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회사의 가치가 100인데 시장은 10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시장이 틀렸어 라고 외치지만 시장은 이렇게 답하는 셈이죠.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네 말이 맞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해. 그 증거가 쌓일 때까지 나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그리고 나는 네 인내심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와, 완벽한 설명입니다. 시장은 틀린 판단을 오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네, 판단을 유보하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유보의 시간은 투자자의 자금과 인내심을 먼저 소진시켜버리는 거고요. 시장의 비이성성이 아니라 투자자의 조급함이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조비에 대한 과거의 평가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오랫동안 조비는 기술은 좋은데 주가는 왜 안 가냐, 미래에 대한 희망 고문만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네, 많이 들었죠? 이건 회사가 뭔가 틀렸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충분한 확률 데이터를 확보할 때까지 회사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기업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조비는 틀린 기업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아주 길고 혹독하게 시험당한 기업이었군요. 그렇죠. 네가 말하는 그 멋진 미래,
정말로 실행할 능력이 있니?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봐. 나는 그걸 몇 년이고 지켜볼 거야. 이것이 시장의 태도였던 거고요. 그리고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험을 통과한 대가는 매일 조금씩 오르는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었던 거고요. 네,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유보했던 모든 평가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아주 짧고 강렬한 재평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단 7일간의 폭발적인 상승이 바로 그 재평가의 결과였다. 맞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용수철이 한 번에 튀어오르듯이 말입니다. 그동안의 지루함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오늘 조비에비에이션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무엇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모두가 떠나갈 때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낸 대가에 가깝습니다. 결국 눈앞에 나타난 호재의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텨낸 기다림의 시간이 결과를 만든 것이죠. 이 이야기는 비단 주식 투자에만 한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에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시간은 없으신가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고 내 노력에 비해 세상이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말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실패나 정체의 증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장의 원리처럼 세상에 당신의 가능성을 시험하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목표를 이룰 만한 사람인지, 그 지루함을 견뎌낼 인내심이 있는지 행동으로 증명해내기를 기다리는 시험의 기간인 거죠. 당신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진짜 질문은 이것이겠죠. 그 비이성적으로 보일 만큼 긴 침묵의 시간을 당신은 끝까지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